진짜 생방으로 금요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댓글을 보니까요. 역시 지금 최대 관심사는 조국 혁신당 성비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해서 관련해서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조국 혁신당은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기자회견하는 것을 봤는데 어제 나온 이야기에서 더 새로운 정보는 제 관점에서는 없어 보였습니다. 얼핏 이 사건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서 좀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성비위 사건 2건, 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해자가 알려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다. 어제부터 저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단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피해자 2분 가운데 1분은 행여나 이것이 알려질까봐 매우 심각한 두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그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그 피해자가 누군지 거의 다 모를 정도로 다행이네요.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댓글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방송에서 많은 이제 평론을 하고 다니는 두 분의 의견을 좀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련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성비위 사건이라는 거는 이 당사자 간의 내밀한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삼자적인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 내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좀 조국 혁신당의 태도에 대해서 좀 전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성비위 사건 자체는 지금 수사기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강미정 전 대변인의 그 주장에 따르면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도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출소하신 지 20여일은 지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조국 전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어제 기자가 조국 전 대표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네. 이 성비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시냐.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얼버무렸다고 하던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전 대표로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진상조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피해자는 보호하고 2차 피해도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최소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된다. 네. 하지만 말없이 갔다는 것은 그간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이슈마다 사안마다 곧바르게 SNS에 본인의 입장을 올렸던 거하고는 너무 상반된 태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요? 저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을 받고 출소를 했잖아요. 네. 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조국 혁신당 내에서는 있었던 문제고 논란이라면 조국 전 대표가 나오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해결이라는 제 표현은 뭐냐면 진상 파악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나 조국 혁신당 당내에 있는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듣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좀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한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먼저 윤리적인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당내에 어떤 피해자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 늦어져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조국 전 대표께서 뭐 평당원이다 아니면 뭐 그냥 지금 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아요. 조국 혁신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조국 전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정당 아니겠어요? 네. 그럼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하지 않은 부분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또는 당원들의 관점에서 아쉬움이 없도록 의사 표현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의 이야기가 최강욱 원장 2차 가해성 발언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강욱 원장의 SNS에 올린 사과문을 읽었는데 네. 일단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본인의 마음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적에 대해서 최강욱 원장께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시고 제대로 된 좀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스스로 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또 당과 또 국민에 대한 그동안 최강욱 전 의원을 응원했던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당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과거에 이춘석 의원 때부터 아주 잘하고 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곧바로 진상 조사부터 빨리빨리 하고 그러니까 그 윤리 감사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개인의 관계와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네. 차갑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저는 처리하고 징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진모 교수님. 최강욱 전 원장이 지금 이제 원장이죠. 원장의 발언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상태고 물론 뭐 최강욱 전 의원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가려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윤리감찰단에서 감찰해서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죠. 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방송 전에 오프닝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것이다라고 이제 사전에 그 내용만 저는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분은 워낙에 이제 종편에 최적화돼 있다 보니까 두 분이 동시에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였죠? 그 매불쇼의 기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근데 이게 아직도 난 이게 속상한 거예요. 마치 최욱이 뭔가를 생각을 하나 정하면 우리 출연자분들이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나는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을 저는 담아내는 그릇이고 그 중에 이제 경쟁을 통해서 어떠한 의견이 더 우세하면 거기에 힘이 실리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아까 그 질문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신경스럽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사전에 우리 최욱 씨에게 물어보기 전에 저는 이미 곽수산 씨한테 나의 기조를 다 말을 했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조국 혁신당의 이 성비의 문제에 관련해서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우리 민주당 최강욱 구성원에게는 나 마음 아프지만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네. 전 당당합니다.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최욱 씨가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나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지 이런 거 자체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예. 그러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방송을. 예.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 한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들으면서 어떻게 나는 빼달라며. 뭔가
내가 그런 얘기 그 말이었어요. 거짓말 이렇게 막 네. 할 거야?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것보다 제가 이제 갑자기 최욱 씨 말 들으면서 뭐 그 언론학에서 가르치는 이론을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상과 정보의 자유 공개 시장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논리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여론들이 나오고 의견들이 나오면 네. 이게 좋은 의견은 남고 나쁜 의견은 사라지게 될 거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분과 경험으로 하는 사람 전혀 다르죠.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고. 예. 그래서 제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인데 제한하지 말고 공개해서 네. 시장에서 좋은 제품은 계속 살아남고 안 좋은 제품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자 네. 이런 논리입니다. 그게. 우리 강성필님 앞으로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사사롭지 않으려고 애를 쓰냐. 제가 그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매불쇼에 나오는 변호사가 제일 많아, 직업군 중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누구를 선임했는지 궁금해하더라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선임했어. 왜요? 사사로울 수 없잖아. 이해관계 그 예를 없는 들어서 뭐 누가 될까? 인규형, 신인규. 뭐 신인규를 내가 변호사로 선임했어. 네. 그러면 이게 사적인 관계가 그렇지. 들어가 그럴 수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신인규가 어디 가서 헛소리하는 거 내가 비판하기 좀 애매하잖아. 그런 사사로운 예. 감정. 생각보다 아유, 깊네요 생각이. 생각보다 보기보다 생각이 깊네요. 네. 그 전에 생각은 사사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실 그랬어요. 네. 참고로 일면식도 김계리 변호사 아닙니다. 왜들 그래요? 진짜 일면식도 없는 변호사. 네. 그분 느낌상으로는 그분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느낌이야. 느낌상으로. 느낌상. 네. 나에게 샷건을 준 아버지 욱벌지. 기계리 아니야. 기계리 아니야. 자, 그럼 장례 정리하고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많습니다. 네. 광고 함께 금요일 매불쇼 지금 출발합니다.